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문자 툴을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문자의 폰트를 바꾸고 크기를 변경하고 색상을 변경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패널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문자를 입력해서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 그리고 오브젝트 형태를 채우는 문자, 그리고 터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필요한 내용은 아래쪽에 보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포달 1달을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문자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타입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입 툴을 선택을 한 다음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렘 입시움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문자의 가장자리 라인이 채워져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문자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원하는 단어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백 디자인이니까 저는 쇼핑이라고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했는데요. 문자가 굉장히 작고 지금 화면에 어울리지 않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문자를 우선 뒤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위에 있는 옵션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패널은 우리가 윈도우에 가서 타입을 통해서 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제가 단축키 컨트롤 T를 외워두시면 좋다고 했는데요. 자, 컨트롤 T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문자 패널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쇼핑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선 저는 전체를 대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TT 부분을 누르면 대문자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폰트를 바꿔줄 텐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저는 어라이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라이얼 폰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두께를 볼드로 변경을 해주고요. 문자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24포인트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스와치 패널에서 화이트 색상을 눌러서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제 선택 툴을 클릭을 해보시면 색상이 제대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이렇게 중앙에 배치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쇼핑백에 우리는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바 부분에 세로 방향으로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텍스트 툴에서 세 번째에 있는 버티컬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화면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역시나 로렘 입심이라는 단어가 입력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텍스트 툴은 처음에 입력될 때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지만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폰트인 어라이얼 볼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손잡이 부분에 들어가기에는 텍스트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단어를 쇼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핑이라는 단어로 변경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글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쇼핑 단어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크기를 한 12포인트 정도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일단 제자리로 한번 옮겨 볼까요? 이렇게 위치를 옮겨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단어가 지금 여기 손잡이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에 좀 걸쳐지게 되었는데요. 폰트 크기를 더 줄이게 되면 우리가 너무 글씨가 작아서 못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폰트 크기는 12포인트를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여기 행간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5 이 정도로 선택을 하고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손잡이에 있는 동그라미를 벗어나서 쇼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네요. 자, 문자 툴을 가지고 화면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화면 안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문자를 입력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둥글러져 있는 곡선 형태를 가진 이러한 형태에도 문자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새로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한 후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뉴 선택을 하시고 A4 사이즈의 새 화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우리는 화면을 100%의 크기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우선 곡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펜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펜툴 처음 만들 때 곡선 만들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선 왼쪽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생성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드래그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는 방향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생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 지점을 클릭하여서 곡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을 클릭해서 우리는 일단 곡선 만들기를 종료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고 타입 오너 패스 툴이라는 패스를 따라 흐르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T자 아래쪽으로 곡선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와 보면 이번에는 커서 형태 옆에 이렇게 점선으로 곡선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패스 있는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패스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패스 위에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로렌 입시움이라고 끝부분까지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일정 부위를 이만큼을 제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이만큼의 단어를 복제를 하였습니다. 복제를 한 후에 텍스트를 조금 더 입력을 해보려고 컨트롤 V를 눌렀는데요. 컨트롤 V를 누르고 나면 여기 보시면 로렘 입시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플러스 마크가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패스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원하는 단어들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나 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끝부분이 빨갛게 플러스 마크가 생기게 되면 이 패스를 넘어가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연결된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때는 문장의 일부를 끊어내거나 또는 폰트의 크기를 줄여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스를 연장하거나 하여서 폰트가 전부 다 문장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중간 지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뒤에 있는 안 보이는 폰트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선 앞에 여기 사각형 마크 있는 쪽 여기 첫 번째 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마우스 옆에 이상한 표시가 생길 거예요. 이때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뒤에 숨겨진
단어들이 쭉 따라 나오면서 문자가 시작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중간에 있는 이렇게 막대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막대를 선택을 하시면 패스 위를 따라서 흐르는 문자의 방향을 조절해 주실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패스를 따라서 흐르는 문자가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 패스 위를 따라 흐르는 문자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자는 선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닫힌 도형의 형태에서도 가능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준 후에 다시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 윗부분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단어들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로 지금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문자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장이나 단어로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시 우리가 선택 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 라인에 선들이 보이는데요.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이 선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의 화살표가 생겼을 때는 선 안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텍스트가 여러분들이 만든 도형의 안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플러스 마크가 생겨났는데요. 이 플러스 마크는 지금 텍스트가 조금 넘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 텍스트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줍니다. 또는 전체를 선택하는 것이 힘들다면 선택 툴로 전체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폰트의 크기를 조금 줄여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폰트의 크기를 줄였더니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크가 사라졌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만드신 다음에 문장을 조금 삭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는 바깥쪽으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 원을 따라서 흐르는 패스와 안쪽으로 뒤집었을 때 이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폰트를 크기를 조절하지 않고 저렇게 빨간색 플러스 마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어 간의 간격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넘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화면 안에 꽉 차는 이런 문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앞치마 라인을 따라서 흐르는 우리 문자를 입력을 해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라인을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 툴로 곡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 바탕화면을 클릭하여서 패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은 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타입 언어 패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 위쪽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쇼핑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단어를 입력했는데 지금 간격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간격을 조금 많이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해 볼 텐데요. 네, 폰트의 크기를 조절하고 문자 간의 간격을 조절해서 이렇게 쇼핑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했고요. 색상을 또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네. 자, 아까 분명히 우리가 만든 패스는 검정색을 띠고 있었지만 이렇게 문자가 입력이 되면 투명한 형태의 패스로 변경되어서 패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안에 우리가 문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형 안에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린 후에 에리아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에리아 타입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 안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커서의 점선으로 둥근 모양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오브젝트를 안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폰트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가장자리 라인 부분이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왼쪽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데 오른쪽 부분은 조금씩 빈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캐릭터 패널 옆에 있는 패러그랩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Center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장자리 라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간혹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보시면은 가장자리 라인이 조금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단어의 띄어쓰기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가장자리 라인이 잘 맞게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퀵 딜리버리라는 거를 한번 입력을 해 볼 텐데요. 자, 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각형 형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에리아 타입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화면 안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단어가 입력되었을 때 지금 현재는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만드시고 이 부분 아까 사용했던 Justify with Last Line Aligned Center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원래 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중앙 정렬, 패러그랩 중앙 정렬을 눌러서 중앙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터치 타입 툴을 한번 사용을 해 볼 텐데요. 자, 빈 화면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타입 툴은 우선 타입 툴로 문자를 먼저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문자가 입력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조금 크기를 키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간격을 좀 조절을 해 주었고요. 색상을 좀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씩 선택을 하고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죠. 자, 터치 타입 툴은 여러분들이 타입 툴을 아웃라인을 제거하지 않고도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각각의 이 동그란 원 포인트들은 전부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렇게 가장자리에 바운딩 박스가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화면을 키우거나 축소하거나 했었는데요. 이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역할은 화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씩을 키우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수직 상태로 길게 만들어주거나 짧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쪽 편에 있는 동그라미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는 좌우로만 이렇게 길게 짧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까만 점으로 되어 있는 이 포인트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위쪽에 보면 또 하나의 원이 있는데요. 이 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터치 타입 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거나 또는 크기를 키우거나 길게 만들어 주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폰트의 속성을 잃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낱개 폰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빅세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